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딥 TMS라고 좀 깊게 자극이 되는 TMS 장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저희 나라에 이제 딥 TMS가 들어왔을 때 거의 초창기부터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H7 코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것도 저희 강남점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4년 12월 거의 말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이니까 4개월 이상 저희가 이제 H7 코일을 운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H7 코일이 이제 다른 코일 대비해서 미국에서 이제 강박장애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거죠. 네, 강박증은 이제 불안장애 일종입니다. 불안장애 종류 중에 뭐 공포증, 그냥 일반적인 공황장애라든지 뭐 불안증, 그다음에 이제 강박증 이런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장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병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H7 코일이 보통 이제 뇌에서 자극이 되는 부위가 기존의 H1 코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뇌에 샘플이 있으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앞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 거의 한 중간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 이제 동물들 중에 전두엽의 그 부위가 가장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전두엽 부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H1 코일은 전두엽 중에서도 약간 좌측 쪽, 원래 좌측 전두엽이 우울증이 있을 때 가장 이상이 많이 나오는 뇌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또 뇌의 여러 가지 질환에 관련된 연구. 그래서 뇌는 왜 뇌졸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압 같은 게 높을 때 뇌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핏줄이 터지거나 이래서 뇌 일부분이 괴사가 된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뇌 세포의 일부분이 죽어나가는 이런 병을 쫙 연구를 한번 해보면, 물론 뇌 어느 부위에 그런 괴사가 생겨도 다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울증의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뇌 영역이 이게 좌측 전두엽 쪽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뇌 괴사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울 증상을 겪을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울증 그러면은 좌측 전두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존의 코일은 주로 좌측 전두엽 쪽에 자극을 줘서 이 일을 잘 안 하는 부위를 막 강제로 좀 일을 시키게 하는 이제 이런 쪽의 치료였는데, H7 코일은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부위가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중앙 부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약간 요 아래쪽까지 범위가 좀 확장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알고는 있으나 아주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밑에 쪽에 이제 프리큐니우스라고 하는 뇌 영역이 존재를 해요. 약간 뒤쪽에, 뇌의 약간 뒤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머리의 약간 뒤쪽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이 프리큐니우스 또 그 아래쪽에 이 PCC라고 하는 뇌 영역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왜 보통 이제 쉬는 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할 때랑 가만히 멍 때리고 쉬고 있을 때랑 작동하는 뇌 영역이 좀 틀려요. 우리가 주로 일을 할 때는 전두엽 부분이 활성도가 올라가고요. 우리가 멍 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뒷부분에 프리큐니우스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왜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라고 해도 맨날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가 중간에 잠깐 쉬죠. 쉬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내 인생을 한번 쫙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아 그래, 내가 좀 늦었으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하고 또 열심히 또 산을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사실 등산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뇌도 열심히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잠깐 쉬면서 이 뒤쪽에 이제 뇌 영역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처리하는 이런 뇌 영역이 이 뒷부분의 프리큐니우스라고 하는 뇌 영역인 거거든요. 이 뒤쪽에 있는 프리큐니우스 영역이라는 곳은 우리가 멍 때리고 쉬고 있을 때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고 불안한 내용이 너무나 많다, 이제 이랬을 때는 이 부분에 너무 과활성화가 일어나서 실제로 내가 뭔가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시간에 계속 이 쉬는 뇌가 이제 이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하고 있는 상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불균형, 기능상의 이제 불균형이 오는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써야 될 전두엽은 기능을 잘 못하고, 덜 에너지를 써야 될 이 쉬는 뇌 영역은 너무 과활성화가 되는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강박 증상을 일으키고, 생각을 잠깐만 반추한다고 똑같은 생각에서 계속 내가 몰입을 해 있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이제 내 생각이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강박증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인데, 이 H7 코일은 이 뒷부분 프리큐니우스 영역을 뭐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앞뒤로 긴 영역을 자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가운데 있는 전두엽, 이 부분도 역시 쉬는 데 영역이고, 이 뒷부분의 프리큐니우스 영역도 쉬는 데 영역이고, 이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이 H7 코일이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결국 강박증에도 임상 연구상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강박증 치료 효과에 대해서 FDA 어떤 승인을 받게 된 거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따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한국 FDA에서는 강박증에 대해서 인증을 이제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서 인증을 받게 되고 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H7 코일 치료로 강박 증상이 얼마나 잘 해결이 되느냐. 이 강박증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치료가 매우 어려운, 또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병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박증에서 흔히 이제 뇌 안에 어떤 구조물의 이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박증은 약간 뇌의 어떤 영역이 조금 약하게 만들어진,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한테서는 좀 나타나기 어려운 이런 증상을 포함하게 되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치료가 조금 어렵고 또 오랜 동안 증상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또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이 되면은 생기는 문제가, 뇌는 반복할수록 이제 학습을 더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복해서 뭘 할수록 이게 뇌가 익숙해지고 그걸 더 빨리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이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박 증상이 오래되신 분들, 또 약간 기질적인 문제를 이제 동반한 좀 증상이 심한 강박증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H7 코일로 치료 효과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강박증이 있으니까 여기 허가받은 H7 코일을 그냥 한번 치료해보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뇌파 검사를 해서 이제 뇌 상태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상에 이런 H7 코일로 이제 자극을 했을 때 개선이 될 수 있는 뇌기능 이상을 이제 같이 동반하고 있으시면은, 저는 이제 강박증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H7 코일 치료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권장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증상이 뭐 10년, 20년 굉장히 오랫동안 습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증상이거나 굉장히 심한 증상을 동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글쎄 뭐 약간의 어떤 호전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정도의 호전 이런 것까지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어떤 H7 코일로 강박 증상을 치료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좋을 만한 이런 이제 분들을 만약에 선별을 한다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뇌파상 이상이 좀 두드러지기 심한 분들, 예. 그래서 뇌파상의 이런 치료로 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뇌파 이상이 심하게 동반하신 분들은 어쨌든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강박증 때문에 왔는데 뇌파가 정상적이다 이러면은 제가 치료를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우는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수록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만성화가 되고 막 습관화되고 이렇지 않고 증상이 비교적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TMS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지금 내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물 치료 약을 너무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먹지 않으면은 증상 개선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어떤 상태를 바라는 것보다 그냥 이 치료를 같이 하면서 약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TMS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약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예. 또 하나는 뭐 약물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해봐도 그래도 치료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약에 반응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다른 치료 이제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도 TMS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경우는 이게 일반적으로 뉴로모듈레이션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우울증도 만약에 내가 우울 증상 그래 약을 먹으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 약이 너무 세서 지금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약을 좀 줄일 목적으로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같이 이 TMS를 같이 해서 치료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내가 우울증 약물을 먹어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뉴로모듈레이션 TMS 치료를 같이 하면서 증상의 개선을 이제 도모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가 처음 나왔을 때는 주로 적응증을 받지 못했을 때는 주로 이런 쪽으로 이용이 됐었어요. 네. 기존 약물 치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치료 방향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이 뉴로모듈레이션이 처음에는 고려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때에 비해서는 좀 달라졌죠. 예.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퍼스트 라인, 그러니까 이제 초기 치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점도 상당히 있죠. 좀 치료 경과가 더 빨라진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H7 이제 강박증 치료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의가 조금 있어서 제가 H7 코일과 강박증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